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우아하게 대처하는 법, 관계 내공, 지은이는 유세미,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데요. 인간관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애를 쓰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막말하는 상사, 눈치 없는 동료, 무례한 후배, 갑질하는 고객을 상대할 때마다 마음에 멍이 듭니다.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한때 좋았던 친구, 가족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실감할 때면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소통 리더십 전문가인 유세미 저자는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의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의 기술을 익히고 내공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타인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부터 무례한 사람을 웃으면서 물리치는 사이다 스킬까지 그야말로 현실적인 관계의 기술을 제시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말과 태도는 물론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로도 생각과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복잡 다단한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 모든 관계 속에 안녕하신가요? 왜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일은 괜찮은데 사람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누군가랑 친해지는 건 너무 어려워요. 비대면 시대라니 차라리 잘 됐어요. 인간관계를 주제로 강의할 때마다 새로운 고민을 듣는다. 그럴 때면 독특한 현상이 보인다. 겉으로는 좋은 관계 맺기에 무심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원한다는 점.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그리워하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만큼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 오히려 좋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이처럼 모순된 심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다섯 주인공처럼 인생을 진하게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럽다. 나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또라이가 판치는 직장 생활과 얄팍한 관계로 인해 시시때때로 마음에 멍이 들고 자주 외롭다. 그럴 때면 내가 문제인가라고 나의 인간성이나 처세수를 의심하게 된다. 일도 인간관계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그러나 인간관계 문제는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니 그리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풀어야 하는 숙제다. 30년 가까운 직장 생활과 이후 인간관계, 대화법, 리더십에 대한 기업 강연을 하며 느낀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사회적인 성공과 인간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는 것. 특히 관계의 넓이가 아닌 관계의 질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둘째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성과 상관없이 개인의 관심과 노력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어렵지 않은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타인과의 관계도 잘 맺고 행복하다는 것.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존감을 드높이고 마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남들을 넉넉하게 품는 여유를 갖출 수 있어서 그렇다. 결국 인간관계란 소극적이거나 까칠한 성격, 부정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심해도 좋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인생을 행복하게 꾸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누구나 활용하기에 어렵지 않은 인간관계 처세술을 이 책에 담은 이유이기도 하다. 관계를 제대로 운영해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크게 꼽을 만한 것은 나를 에워싼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딪혀봐야 괴롭다. 어차피 평생 봐야 할 관계이기 때문이다. 매일 만나는 직장 상사나 동료도 마찬가지다.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는데 저 인간 보는 게 괴롭다는 직장인이 많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는 그 역시 날마다 어울려 일해야 하는 숙명인 것을.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계 기술을 제대로 운영해야 내 인생이 편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계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 고집 부려서 이기거나 그냥 한 번쯤 져주는 경험, 갈등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도 애써 배워야 한다. MZ세대와 소통하고 싶다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다면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통이 곧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우아하게 대처하는 법.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다. 사람도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고해라고들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고생스러운 것이 바로 사람 고생이다. 어디서나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고마운 은인도 있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꼴보기 싫거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멀찌감치 떨어지거나 안 보면 그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와 대판 싸움 끝에 절연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또 다른 인연이 생기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싫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계속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 나에게 무리하게 구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무례한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다. 무례한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무례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그들에게 휘둘리고 괴로워진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직장에 무례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다. 직장 상사나 선배가 무례하면 참고 참다가 직장을 옮겨버리는 사람이 많다. 잦은 모욕으로 인한 괴롭힘은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원형 탈모나 이명 같은 신체 이상 증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왜일까? 무례함으로 나를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 두려워할까? 그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다. 직장 상사나 선배, 동료로부터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직장인들은 갈급하다. 또한 무례함에 대항했을 때는 더한 피해가 오지 않을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지 걱정한다. 그래서 모욕이나 무례함을 그저 참고 견디다 마음의 병을 만든다. 그러므로 무례하게 나를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의 없이 함부로 구는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으로 치부해 버려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래야 무례함을 멈추게 할 용기를 낼 수도 있게 된다. 설사 상대의 무례함을 멈추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를 변화시키는 일에 내 에너지를 그냥 퍼붓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렇게 하찮은 인생을 사세요라고 치부해 버리면 된다. 상대의 주장보다는 내 판단이 옳다.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해온 사람이 있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주말을 항상 시댁에서 보내야 한다고 했다. 토요일 점심에 방문해서 일요일 저녁까지 먹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힘들어지자 아내는 주말에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부부싸움은 물론이고 시댁 어른들까지 격노하고 사방에서 모욕적인 비난을 들었다. 상담 중 안타까웠던 것은 그 여성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들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한다는 점이었다. 무례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요한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부지불식간에 상대의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경력사원이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라는 소리를 상사에게서 들으면 경력사원의 기준은 저것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더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강요하고 상대를 조정하려는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그게 팩트가 아니라면 벌벌 떨 일이 아니다. 무례하게 농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의연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내 판단 기준을 적용해 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옳고 그의 말이 억지라면 당당하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줘야 한다. 그런 왜곡된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담담한 마음을 품고 말이다. 약해 보이지 않는 훈련.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만한 사람을 주로 괴롭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에게 약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심리적으로 강해지려면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를 판단하는 스위치를 끄자. 어쩜 저런 말을 기분 나쁘게 예의 없다 등 그에 대해 떠오르는 판단의 스위치를 끄고 그가 말한 내용은 즉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생각이 의외로 도움이 된다.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저절로 강해지는 건 아니다.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만만하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과 실력이다. 만만해 보이는 지름길은 횡설수설 말하는 것,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눈치 없이 말하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은 이런 틈을 놓치지 않는다. 얼쑤 좋구나 하면서 바로 공격할 수 있다.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소리가 나오게
두서없이 말하는 사람, 심각한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실없는 농담을 하는 사람 또한 공격당하기 쉽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킬 만큼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무례한 사람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다. 맡겨진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직장인,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조차 결여된 가장,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도 정보도 없는 사람은 허술해 보인다.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타인의 무례함에 노출된다면 약도 없다. 인복이 없어서 못된 인간들이 주변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없어서 수많은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례한 사람에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싶어서 괜찮은 척 연기를 한다 한들 상대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예의 없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의연한 마음, 나의 판단이나 생각에 집중하려는 노력, 결국 내가 실력을 갖춰야 무례한 사람을 제지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만든다.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 유형 3가지. 새로 들어간 회사는 괜찮아?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아슬아슬하다던데 월급은 나와? 괜한 고생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둬. 월급도 안 나오면 억울해서 어쩌니? 제이의 갑작스런 이야기에 K는 당황했다. 물론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동창회에서 모처럼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난감한 상황이 알려진 셈이다. 대충 꼭 그런 건 아니고 라며 얼버무렸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불쾌하기만 하다. 결국 못 참고 제이에게 전화해서 왜 그랬냐고 하자 제이의 태도가 더 어이없다. 어머, 친구 걱정되니까 하는 소린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거기서 내 사정 모르는 애가 어디 있다고 참나. 뭐든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아직도 안 풀리는 거 아닐까? 무례함은 본인이 저지르면서도 잘못은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친구 중에서도 내가 잘 되기를 진짜 원하는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형은 남의 감정을 착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한다. 무리하게 상대를 흔들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남의 감정을 멋대로 휘두르며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는 사람들. 놀라운 건 그런 유형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신뢰감과 기쁨을 누려야 좋은 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고 에너지가 소진되며 감정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관계도 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아이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좋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인생을 망치고 본의 아니게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인간관계 유형을 알고 경계하는 게 좋다. 남을 공격하는 유형. 첫 번째는 앞에서는 우호적인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남을 흠잡고 공격하는 유형이다. 앞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어떻게 해서든 열등감이라는 늪에 상대를 쑤셔 넣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 열등감이다. 자기 도치 유형. 경계하고 과감하게 멀어져야 하는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도치 유형이다. 자기 도치 유형은 한마디로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자신감과 자존감은 얼마든지 좋지만 자기도취 유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남의 관심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남이 자신에게 던진 사소한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S대학의 김철수 조교는 평소에 무뚝뚝하고 거칠게 말하는 타입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소한 일에 곧잘 발끈해서 별명이 라면 냄비다. 부르르 잘 끓는다는 뜻으로 그를 꺼려하는 후배들이 몰래 그렇게 부른다. 그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모든 상황을 부풀리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 새학기 강의 시간 관련 회의에서 시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달라는 같은 과조교의 이야기에 어김없이 나를 세운다. 회의가 끝난 후 김영희 씨 회의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야? 뭔가 다른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 준 거지. 말해봐, 일 더 커지기 전에 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김철수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된다. 특히 개인적으로 좀 가깝게 지냈다가는 허구한 날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니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다. 정신적으로 피로하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증거다. 유익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유형은 멀리해야 한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유형. 세 번째 유형은 시기심과 질투가 유난히 많은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시기심과 질투는 기본적으로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해주고 기뻐하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약간 쓰라린 질투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런 일상적인 질투나 시기심을 넘어 지나치고 위험한 시기심을 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한다.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 근처에 가지 않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 이치와 비슷하다. 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을 예로 들어보자. 학교 때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던 주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고 소문이 나더니 불과 몇 년 만에 개인 쇼핑몰 상위권 매출을 올리는 유명 쇼핑몰로 자리를 잡았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축하하고 부러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몰래 질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유형은 그야말로 폭발하는 시기심으로 제가 왜 벌써 이상하지 않냐 라고 주변을 부추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린다. 매출만 그렇지 이익은 없이 적자라거나 뭔가 석연찮은 불법이 있었다거나 뭐라도 꼬투리를 잡고 싶어 스멀스멀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유형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같은 부류나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질투에 불타오르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 역시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나 남을 폄하하는 데 동원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분수 뿜듯 뿜어낸다. 이렇듯 남을 공격하는 유형, 자기도취 유형, 시기심이 위험하게 많은 유형은 안 보고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안 보고 사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좋고 에너지도 뺏기지 않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고 휘둘리지 않기로 정하면 된다. 원수진 것도 아닌데 사람과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지속적인 감정 착취를 당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나 인생사가 어찌 그런가. 내 마음대로 안 볼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족이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매일 봐야만 한다. 그런 상황일수록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마음 근육을 튼튼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직장에서 볼 수밖에 없거나 벗어나기 힘든 사회 커뮤니티에 양쪽 다 속해 있는 경우라면 마음에서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저 사람에게는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자존감을 도둑질 당한다고 생각될 때 매일 마주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관계를 끊고 공식적으로 필요한 대화만을 나누는 것이다. 최대한 대면하는 기회를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이용하는 20년 지기 친구, 자주 괴롭지만 아예 끊고 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관계를 쉬어가자고 마음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저런 부드러운 이유로 만나는 일을 자제해서 관계를 쉬어가기만 해도 휘둘리지 않게 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잘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를 제대로 끊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 감정을 남들이 멋대로 휘두르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을 정확히 가리키며 그 선을 넘어오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경고하는 단단함, 너와 나의 기준이 다름을 언제라도 명쾌하게 설명하는 능력, 끊어내야 할 정도의 인간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간관계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영향이자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관계를 끊는 내 마음의 단단함이 있을 때만 좋은 영향, 좋은 가치로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선을 지키면 관계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인간관계에 의해 인생의 희노애락도 대부분 좌우된다고 하니 인간관계는 어쩌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관계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은 어디일까? 새롭고 다양한 관계를 시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후회가 없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인간관계 정리법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이때 시청자 반응이 가장 컸던 대목이 세월도둑이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이었다. 더할 수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 관계도 한순간에 깨지면 그 세월까지 동시에 잃어버리니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세월도둑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는데 두고두고 폭풍 공감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하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실수로 도둑이 되기도 하고 도둑을 당하기도 해봤으니 생각할수록 아깝고 후회되는 일이 있지 않은가. 세월 도둑이 되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늘 선을 지키는 태도를 지니면 소중한 관계를 철통방어할 수 있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는 대체로 선을 잘 지킨다. 혹시 상대가 기분이 나쁠까, 서운해할까 늘 조심한다. 그러나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친밀하다고 자신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지켜야 할 선을 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오래된 친구나 동고동락하는 동료 혹은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다. 선을 넘는다고 하면 지나치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선을 넘는다는 의미는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과 무심한 것도 포함된다. 일단 해야 할 말은 허물없는 사이라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이다.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한껏 예의를 지키느라 자주 쓰는 말인데 친한 사이에는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이라며 쉽게 생략해버린다. 이웃에서 고구마 한 박스를 선물 받았다며 나눠주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한다. 나중에 만나면 지난번 고구마가 너무 달고 맛있었다고 다시 한번 칭찬한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그에 상응하는 선물이 뭐가 좋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다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건네야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30년 지기 친구에게는 고맙다는 말에 인색하다. 자신이 입원했을 때 친구가 끼니마다 온갖 영양죽에 물김치를 날라 먹여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과일 바구니 들고 잠깐 들른 그리 가깝지 않은 지인에게는 맨발로 뛰쳐나가 고맙다는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선을 넘고 있다. 가까워서 허물 없어서 쑥스러워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이고 영원한 호의는 없다. 요즘 세상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통한다. 하루아침에 쌓였던 서운함이 터질 수 있다. 가까울수록 부지런히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을 담아 전해야 한다. 그것이 곧 선을 지켜 관계를 돌보는 지혜다. 쓸데없는 간섭은 그만. 친한 사람들과는 소통이 잘 된다. 딱 봐도 안다고 장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기 쉽다. 직장 생활할 때 그야말로 절친한 후배가 있었다. 텔레파시가 통하는 듯했다. 뭐든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후배가 불편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는 거였다. 임원에게 심하게 질책받은 날 구정물을 뒤집어 쓴 기분으로 앉아있을 때 후배는 위로를 시작했다. 그 임원의 인성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판단력이 제대로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둥 미리 취향을 좀 알아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둥 조언을 해주는데 더욱 짜증이 솟구쳤다. 이런 경우 그는 친한 선배에 대해 선을 넘은 것이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언정 상대가 쓸데없는 간섭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선을 넘는 참견이 된다. 언제 빠지고 언제 곁에 붙어 있어야 할지 아는 것이 센스인데 이것은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문제니 난감하다. 친할수록 빠져줄 때를 알아야 한다. 친한 동기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눈이 퉁퉁 부어 출근을 했다고 하자. 친구의 성향이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 때문에 모른 척 해주길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위로랍시고 너 무슨 일 있지?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이냐는 말로 캐묻고 그러기에 남편은 이렇게 다뤄야 한다는 둥 처음부터 시집을 잘못 갔다는 둥 멋대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공이야 파치야 참견한다면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친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애정이 있다면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그를 위하는 것이다. 상대를 비하하는 농담은 독이 된다. 편한 상대이고 서로 막연한 사이라고 믿게 되면 관계의 긴장감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이 회사 동료들에게 20년 지기 친구인 방송국 PD를 소개하며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의 좋은 점이나 칭찬보다는 절친인 것을 면죄부 삼아 비아냥거리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어떨까? 똑똑하지도 않은데 방송국에 어떻게 취직을 했는지 지금껏 미스터리잖아 라며 박장대소하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농담으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방송국에 다니면서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촌스러워서야 프로그램 맡겠냐는 등 외모 비하를 시작으로 학교 때 여학생들에게 차인 횟수만도 기네스 등재감이라고 하는 순간 20년 지기 친구는 이 친구랑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놀림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단 한 번의 비하하는 농담으로 관계가 깨지지는 않겠지만 유리병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다 결국 깨져버리듯 관계도 쌓이고 쌓이다 한순간에 틀어지기 쉽다. 친한 사이일수록 좋아하는 상대일수록 비하하는 농담은 독이 된다. 상대를 비하하는 농담도 습관인데 상대가 지금 선을 넘었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깨닫기도 어렵다. 다 깨지고 나서야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놀라 억울해봤자 소용없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절대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마라. 농담이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친한 사이에는 친하지 않은 사이보다 오히려 서로에게 소홀할 수 있다. 무례하거나 배려에 대해 고마운 줄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친한 인간관계는 얇은 유리병처럼 지키기가 어렵다.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뚜렷이 보이는 선이 친하다는 이유로 없다고 여기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선을 넘다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한순간 잃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품격 있게 살 수 있다.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 예민함 덜어내는 법. 인간은 저마다 신의 아들이므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저절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업인 헨리 카이저의 말이다. 세상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은 주로 관계 속에서 온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탈모 증상이 생기고 우울감이 밀려들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천둥으로 들릴 만큼 예민해지는 증상은 사람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이 세상을 사는 첫 번째 지혜다.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예민함을 덜어낼 수 있을까? 타인에게 나는 어떤 상대가 될 것인가 결정하기. 유튜브를 운영하며 많은 댓글을 보는데 그중 대단히 인상적인 글이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하네요. 매너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사셨나 봐요. 세상에는 훨씬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답니다. 나는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고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케이스별로 설명하는 일이 많은데 그 댓글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내가 강의하는 실제 사례보다 훨씬 더 험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않은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건 기본이다. 악의적인 루머 유포, 면전에서 모욕하기, 겉으로는 매너 있는 척하며 왕따시키기,
뜻을 같이 한 동문들끼리 모인 모임에서 친하지도 않는 선배가 그 친구랑 헤어졌다며 으이구 오래간다 했다. 그 성질머리 언제 고칠래? 라고 생뚱맞게 면박을 줄 경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괴롭다. 하지만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니 나만 괴롭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상대가 될 것인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부딪힐 일에 대비해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내가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상대가 선을 넘어 들어오면 즉시 경고하고 사과를 요구한다. 또는 나를 만만히 보고 감정적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유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상대가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날을 먼저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는 푸념은 막을 수 있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을 때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타인에게 어떤 나로 비치고 싶은지 내가 정해서 그 이미지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를 자신이 주도하느냐, 질질 끌려다니느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당신 모든 관계 속에 안녕하신가요? 왜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일은 괜찮은데 사람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누군가랑 친해지는 건 너무 어려워요. 비대면 시대라니 차라리 잘 됐어요. 인간관계를 주제로 강의할 때마다 새로운 고민을 듣는다. 그럴 때면 독특한 현상이 보인다. 겉으로는 좋은 관계 맺기에 무심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원한다는 점.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그리워하면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만큼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 오히려 좋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이처럼 모순된 심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다섯 주인공처럼 인생을 진하게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럽다. 나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또라이가 판치는 직장 생활과 얄팍한 관계로 인해 시시때때로 마음에 멍이 들고 자주 외롭다. 그럴 때면 내가 문제인가라고 나의 인간성이나 처세수를 의심하게 된다. 일도 인간관계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그러나 인간관계 문제는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니 그리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풀어야 하는 숙제다. 30년 가까운 직장 생활과 이후 인간관계, 대화법, 리더십에 대한 기업 강연을 하며 느낀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사회적인 성공과 인간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는 것. 특히 관계의 넓이가 아닌 관계의 질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둘째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성과 상관없이 개인의 관심과 노력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어렵지 않은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타인과의 관계도 잘 맺고 행복하다는 것.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존감을 드높이고 마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남들을 넉넉하게 품는 여유를 갖출 수 있어서 그렇다. 결국 인간관계란 소극적이거나 까칠한 성격, 부정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심해도 좋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인생을 행복하게 꾸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누구나 활용하기에 어렵지 않은 인간관계 처세술을 이 책에 담은 이유이기도 하다. 관계를 제대로 운영해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크게 꼽을 만한 것은 나를 에워싼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딪혀봐야 괴롭다. 어차피 평생 봐야 할 관계이기 때문이다. 매일 만나는 직장 상사나 동료도 마찬가지다.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는데 저 인간 보는 게 괴롭다는 직장인이 많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는 그 역시 날마다 어울려 일해야 하는 숙명인 것을.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계 기술을 제대로 운영해야 내 인생이 편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계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 고집 부려서 이기거나 그냥 한 번쯤 져주는 경험, 갈등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도 애써 배워야 한다. MZ세대와 소통하고 싶다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다면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통이 곧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우아하게 대처하는 법.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다. 사람도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고해라고들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고생스러운 것이 바로 사람 고생이다. 어디서나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고마운 은인도 있지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꼴보기 싫거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멀찌감치 떨어지거나 안 보면 그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와 대판 싸움 끝에 절연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또 다른 인연이 생기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싫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계속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 나에게 무리하게 구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무례한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다. 무례한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무례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그들에게 휘둘리고 괴로워진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직장에 무례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다. 직장 상사나 선배가 무례하면 참고 참다가 직장을 옮겨버리는 사람이 많다. 잦은 모욕으로 인한 괴롭힘은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원형 탈모나 이명 같은 신체 이상 증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왜일까? 무례함으로 나를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 두려워할까? 그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다. 직장 상사나 선배, 동료로부터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직장인들은 갈급하다. 또한 무례함에 대항했을 때는 더한 피해가 오지 않을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지 걱정한다. 그래서 모욕이나 무례함을 그저 참고 견디다 마음의 병을 만든다. 그러므로 무례하게 나를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의 없이 함부로 구는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으로 치부해 버려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래야 무례함을 멈추게 할 용기를 낼 수도 있게 된다. 설사 상대의 무례함을 멈추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를 변화시키는 일에 내 에너지를 그냥 퍼붓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렇게 하찮은 인생을 사세요라고 치부해버리면 된다. 상대의 주장보다는 내 판단이 옳다.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해온 사람이 있었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주말을 항상 시댁에서 보내야 한다고 했다. 토요일 점심에 방문해서 일요일 저녁까지 먹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힘들어지자 아내는 주말에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부부싸움은 물론이고 시댁 어른들까지 격노하고 사방에서 모욕적인 비난을 들었다. 상담 중 안타까웠던 것은 그 여성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들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한다는 점이었다. 무례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요한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부지불식간에 상대의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경력사원이면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라는 소리를 상사에게서 들으면 경력사원의 기준은 저것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더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강요하고 상대를 조정하려는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그게 팩트가 아니라면 벌벌 떨 일이 아니다. 무례하게 농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의연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내 판단 기준을 적용해 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옳고 그의 말이 억지라면 당당하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줘야 한다. 그런 왜곡된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담담한 마음을 품고 말이다. 약해 보이지 않는 훈련.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만한 사람을 주로 괴롭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에게 약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심리적으로 강해지려면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를 판단하는 스위치를 끄자. 어쩜 저런 말을 기분 나쁘게 예의 없다 등 그에 대해 떠오르는 판단의 스위치를 끄고 그가 말한 내용은 즉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생각이 의외로 도움이 된다. 그런 마음만 갖는다고 저절로 강해지는 건 아니다.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만만하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과 실력이다. 만만해 보이는 지름길은 횡설수설 말하는 것,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눈치 없이 말하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은 이런 틈을 놓치지 않는다. 얼쑤 좋구나 하면서 바로 공격할 수 있다.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소리가 나오게
두서없이 말하는 사람, 심각한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실없는 농담을 하는 사람 또한 공격당하기 쉽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킬 만큼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무례한 사람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다. 맡겨진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직장인,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조차 결여된 가장, 자신의 분야의 전문성도 정보도 없는 사람은 허술해 보인다.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타인의 무례함에 노출된다면 약도 없다. 인복이 없어서 못된 인간들이 주변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없어서 수많은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례한 사람에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싶어서 괜찮은 척 연기를 한다 한들 상대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예의 없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의연한 마음, 나의 판단이나 생각에 집중하려는 노력, 결국 내가 실력을 갖춰야 무례한 사람을 제지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만든다.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 유형 3가지. 새로 들어간 회사는 괜찮아?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아슬아슬하다던데 월급은 나와? 괜한 고생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둬. 월급도 안 나오면 억울해서 어쩌니? 제이의 갑작스런 이야기에 K는 당황했다. 물론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동창회에서 모처럼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난감한 상황이 알려진 셈이다. 대충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라며 얼버무렸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불쾌하기만 하다. 결국 못 참고 제이에게 전화해서 왜 그랬냐고 하자 제이의 태도가 더 어이없다. 어머, 친구 걱정되니까 하는 소린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거기서 내 사정 모르는 애가 어디 있다고 참나. 뭐든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아직도 안 풀리는 거 아닐까? 무례함은 본인이 저지르면서도 잘못은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친구 중에서도 내가 잘 되기를 진짜 원하는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형은 남의 감정을 착취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한다. 무례하게 상대를 흔들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남의 감정을 멋대로 휘두르며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는 사람들. 놀라운 건 그런 유형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신뢰감과 기쁨을 누려야 좋은 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고 에너지가 소진되며 감정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관계도 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아이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좋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인생을 망치고 본의 아니게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인간관계 유형을 알고 경계하는 게 좋다. 남을 공격하는 유형. 첫 번째는 앞에서는 우호적인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남을 흠잡고 공격하는 유형이다. 앞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어떻게 해서든 열등감이라는 늪에 상대를 쑤셔 넣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 열등감이다. 자기 도치 유형. 경계하고 과감하게 멀어져야 하는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도치 유형이다. 자기 도치 유형은 한마디로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자신감과 자존감은 얼마든지 좋지만 자기도취 유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남의 관심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남이 자신에게 던진 사소한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S대학의 김철수 조교는 평소에 무뚝뚝하고 거칠게 말하는 타입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소한 일에 곧잘 발끈해서 별명이 라면 냄비다. 부르르 잘 끓는다는 뜻으로 그를 꺼려하는 후배들이 몰래 그렇게 부른다. 그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모든 상황을 부풀리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 새학기 강의 시간 관련 회의에서 시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달라는 같은 과조교의 이야기에 어김없이 나를 세운다. 회의가 끝난 후 김영희 씨 회의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야? 뭔가 다른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 준 거지. 말해봐, 일 더 커지기 전에 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김철수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된다. 특히 개인적으로 좀 가깝게 지냈다가는 허구한 날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니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다. 정신적으로 피로하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증거다. 유익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유형은 멀리해야 한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유형. 세 번째 유형은 시기심과 질투가 유난히 많은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시기심과 질투는 기본적으로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해주고 기뻐하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약간 쓰라린 질투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런 일상적인 질투나 시기심을 넘어 지나치고 위험한 시기심을 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한다.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 근처에 가지 않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 이치와 비슷하다. 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을 예로 들어보자. 학교 때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던 주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고 소문이 나더니 불과 몇 년 만에 개인 쇼핑몰 상위권 매출을 올리는 유명 쇼핑몰로 자리를 잡았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축하하고 부러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몰래 질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유형은 그야말로 폭발하는 시기심으로 제가 왜 벌써 이상하지 않냐 라고 주변을 부추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린다. 매출만 그렇지 이익은 없이 적자라거나 뭔가 석연찮은 불법이 있었다거나 뭐라도 꼬투리를 잡고 싶어 스멀스멀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유형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같은 부류나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질투에 불타오르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 역시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나 남을 폄하하는 데 동원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분수 뿜듯 뿜어낸다. 이렇듯 남을 공격하는 유형, 자기도취 유형, 시기심이 위험하게 많은 유형은 안 보고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안 보고 사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좋고 에너지도 뺏기지 않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고 휘둘리지 않기로 정하면 된다. 원수진 것도 아닌데 사람과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지속적인 감정 착취를 당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나 인생사가 어찌 그런가. 내 마음대로 안 볼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족이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매일 봐야만 한다. 그런 상황일수록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마음 근육을 튼튼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직장에서 볼 수밖에 없거나 벗어나기 힘든 사회 커뮤니티에 양쪽 다 속해 있는 경우라면 마음에서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저 사람에게는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자존감을 도둑질 당한다고 생각될 때 매일 마주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관계를 끊고 공식적으로 필요한 대화만을 나누는 것이다. 최대한 대면하는 기회를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이용하는 20년 지기 친구, 자주 괴롭지만 아예 끊고 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관계를 쉬어가자고 마음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저런 부드러운 이유로 만나는 일을 자제해서 관계를 쉬어가기만 해도 휘둘리지 않게 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잘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를 제대로 끊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 감정을 남들이 멋대로 휘두르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을 정확히 가리키며 그 선을 넘어오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경고하는 단단함, 너와 나의 기준이 다름을 언제라도 명쾌하게 설명하는 능력, 끊어내야 할 정도의 인간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간관계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영향이자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관계를 끊는 내 마음의 단단함이 있을 때만 좋은 영향, 좋은 가치로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선을 지키면 관계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인간관계에 의해 인생의 희노애락도 대부분 좌우된다고 하니 인간관계는 어쩌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관계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은 어디일까? 새롭고 다양한 관계를 시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후회가 없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인간관계 정리법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이때 시청자 반응이 가장 컸던 대목이 세월도둑이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이었다. 더할 수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 관계도 한순간에 깨지면 그 세월까지 동째 잃어버리니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세월도둑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는데 두고두고 폭풍 공감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하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실수로 도둑이 되기도 하고 도둑을 당하기도 해봤으니 생각할수록 아깝고 후회되는 일이 있지 않은가. 세월 도둑이 되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늘 선을 지키는 태도를 지니면 소중한 관계를 철통방어할 수 있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는 대체로 선을 잘 지킨다. 혹시 상대가 기분이 나쁠까, 서운해할까 늘 조심한다. 그러나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친밀하다고 자신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지켜야 할 선을 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오래된 친구나 동고동락하는 동료 혹은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다. 선을 넘는다고 하면 지나치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선을 넘는다는 의미는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과 무심한 것도 포함된다. 일단 해야 할 말은 허물없는 사이라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이다.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한껏 예의를 지키느라 자주 쓰는 말인데 친한 사이에는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이라며 쉽게 생략해버린다. 이웃에서 고구마 한 박스를 선물 받았다며 나눠주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한다. 나중에 만나면 지난번 고구마가 너무 달고 맛있었다고 다시 한번 칭찬한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그에 상응하는 선물이 뭐가 좋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다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건네야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30년 지기 친구에게는 고맙다는 말에 인색하다. 자신이 입원했을 때 친구가 끼니마다 온갖 영양죽에 물김치를 날라 먹여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과일 바구니 들고 잠깐 들른 그리 가깝지 않은 지인에게는 맨발로 뛰쳐나가 고맙다는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선을 넘고 있다. 가까워서 허물 없어서 쑥스러워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이고 영원한 호의는 없다. 요즘 세상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통한다. 하루아침에 쌓였던 서운함이 터질 수 있다. 가까울수록 부지런히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진심을 담아 전해야 한다. 그것이 곧 선을 지켜 관계를 돌보는 지혜다. 쓸데없는 간섭은 그만. 친한 사람들과는 소통이 잘 된다. 딱 봐도 안다고 장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기 쉽다. 직장 생활할 때 그야말로 절친한 후배가 있었다. 텔레파시가 통하는 듯했다. 뭐든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후배가 불편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는 거였다. 임원에게 심하게 질책받은 날 구정물을 뒤집어 쓴 기분으로 앉아있을 때 후배는 위로를 시작했다. 그 임원의 인성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판단력이 제대로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둥 미리 취향을 좀 알아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둥 조언을 해주는데 더욱 짜증이 솟구쳤다. 이런 경우 그는 친한 선배에 대해 선을 넘은 것이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언정 상대가 쓸데없는 간섭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선을 넘는 참견이 된다. 언제 빠지고 언제 곁에 붙어 있어야 할지 아는 것이 센스인데 이것은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문제니 난감하다. 친할수록 빠져줄 때를 알아야 한다. 친한 동기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눈이 퉁퉁 부어 출근을 했다고 하자. 친구의 성향이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 때문에 모른 척 해주길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위로랍시고 너 무슨 일 있지?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이냐는 말로 캐묻고 그러기에 남편은 이렇게 다뤄야 한다는 둥 처음부터 시집을 잘못 갔다는 둥 멋대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공이야 파치야 참견한다면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친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애정이 있다면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그를 위하는 것이다. 상대를 비하하는 농담은 독이 된다. 편한 상대이고 서로 막연한 사이라고 믿게 되면 관계의 긴장감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이 회사 동료들에게 20년 지기 친구인 방송국 PD를 소개하며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의 좋은 점이나 칭찬보다는 절친인 것을 면죄부 삼아 비아냥거리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어떨까? 똑똑하지도 않은데 방송국에 어떻게 취직을 했는지 지금껏 미스터리잖아 라며 박장대소하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농담으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방송국에 다니면서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촌스러워서야 프로그램 맡겠냐는 등 외모 비하를 시작으로 학교 때 여학생들에게 차인 횟수만도 기네스 등재감이라고 하는 순간 20년 지기 친구는 이 친구랑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놀림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단 한 번의 비하하는 농담으로 관계가 깨지지는 않겠지만 유리병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다 결국 깨져버리듯 관계도 쌓이고 쌓이다 한순간에 틀어지기 쉽다. 친한 사이일수록 좋아하는 상대일수록 비하하는 농담은 독이 된다. 상대를 비하하는 농담도 습관인데 상대가 지금 선을 넘었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깨닫기도 어렵다. 다 깨지고 나서야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놀라 억울해봤자 소용없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절대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마라. 농담이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친한 사이에는 친하지 않은 사이보다 오히려 서로에게 소홀할 수 있다. 무례하거나 배려에 대해 고마운 줄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친한 인간관계는 얇은 유리병처럼 지키기가 어렵다.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뚜렷이 보이는 선이 친하다는 이유로 없다고 여기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선을 넘다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한순간 잃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품격 있게 살 수 있다.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 예민함 덜어내는 법. 인간은 저마다 신의 아들이므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저절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업인 헨리 카이저의 말이다. 세상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은 주로 관계 속에서 온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탈모 증상이 생기고 우울감이 밀려들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천둥으로 들릴 만큼 예민해지는 증상은 사람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이 세상을 사는 첫 번째 지혜다.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예민함을 덜어낼 수 있을까? 타인에게 나는 어떤 상대가 될 것인가 결정하기. 유튜브를 운영하며 많은 댓글을 보는데 그중 대단히 인상적인 글이 있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하네요. 매너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사셨나 봐요. 세상에는 훨씬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답니다. 나는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고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케이스별로 설명하는 일이 많은데 그 댓글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내가 강의하는 실제 사례보다 훨씬 더 험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않은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건 기본이다. 악의적인 루머 유포, 면전에서 모욕하기, 겉으로는 매너 있는 척하며 왕따시키기,
뜻을 같이 한 동문들끼리 모인 모임에서 친하지도 않는 선배가 그 친구랑 헤어졌다며 으이구 오래간다 했다. 그 성질머리 언제 고칠래? 라고 생뚱맞게 면박을 줄 경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괴롭다. 하지만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니 나만 괴롭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상대가 될 것인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부딪힐 일에 대비해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내가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상대가 선을 넘어 들어오면 즉시 경고하고 사과를 요구한다. 또는 나를 만만히 보고 감정적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유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상대가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날을 먼저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는 푸념은 막을 수 있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을 때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타인에게 어떤 나로 비치고 싶은지 내가 정해서 그 이미지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를 자신이 주도하느냐, 질질 끌려다니느냐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일보다 사람이 힘든 당신에게 필요한 힘, 관계의 내공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